안녕하세요. 인사이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율입니다. 크림입니다. 수박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세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볼게요. 이 친구는 만나고 나면 부정적 감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나고 나면 항상 힘들어요. 고깝고 시기심도 들고 심지어는 집에 오는 길에 길 가다가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아, 다시 보기 싫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래 알던 친구인데 요즘 만나면 계속 항상 자기가 힘들다 하는데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걸로 들려서 반응하기도 참 애매하고 이상하고 또 내가 너무 작아져서 심사가 꼬이고 화가 나요. 그 친구는 대기업을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사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셔틀 타고 가느라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나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를 사지 왜? 너 운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집도 있고 지금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나오고 안정적이고 차까지 있으면 우리 엄마가 너무 다 했으니라 시집가기도 힘들다고 하나쯤은 없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차는 안 사려고 해. 그러면 대화가 끝이 나요. 뭐라 딱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위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싫고 곱깝고 그치만 한편으로는 왜 저런 말 하나에 내가 같이 기뻐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 상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친구를 곱씹으면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자책을 하는 패턴으로 돌아가요. 저는 궁금한 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내가 계속 이 친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비교를 계속 해서 괴로운 건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거니까 내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혼란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미님의 케이스예요. 저는 일단 샘미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건가? 라고 했을 때도 좀 놀라웠고 괴로울 것 같거든요. 뭔가 싫을 것 같고 이것도 물론 제 경험이지만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져와서 내 마음이 이래서 괴로운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온 게 사실 조금 좀 새롭고 좀 놀라운 지점도 있었고요.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는 사실 판단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뭔 소리야. 뭐야, 뭐 저런 소리 왜 자랑이지 저거는. 막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듣고 있으면 저는 난 약간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저 안정적으로 돈 많이 주는 직장도 없는데 진짜 웃기고 있네. 자랑이지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 그 친구를 되게 좀 깎아내리는 면도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반응으로 깎아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네. 뭔가 상처를 받았네요. 이 말을 듣고. 내가 그 친구를 다시 깎아내려야 한다면 그쵸. 내 안에 뭔가 기스가 좀 나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무시를 한다고 정말 내가 괜찮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닌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 진짜로 괜찮고 아무렇지 않으면 굳이 깎아내릴 필요를 못 느끼죠. 그죠? 자존심에 혹은 내가 느끼는 나의 어떤 열등감이나 뭔가 비교해서 오는 열의에 기스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듣다가 궁금한 게 수방님은 저거를 왜 저거에 기분 나빠하고 내가 너무 비교의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간다. 좀 새롭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수방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제가 지금 너무 뻔하게 대놓고 맞아요. 나를 좀 욕보인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크림님은요? 저는 약간 세미님이랑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자기 자랑인데 이제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건 힘들다라는 얘기로 막 이렇게 올 때 사실은 별로 비교 대상이 아닌 친구면은 그냥 그거 감안하고 듣고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동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스스로도 약간 의식을 하고 있는 친구면은 이렇게 막 스방님 말씀처럼 막 화도 좀 올라오고 왜 저런 식으로 여기 와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좀 맺히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걔를 탓하기보다는 저를 탓하는 마음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요? 굳이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하던지 말든지 어쨌든 저 사람의 인생이고 저 사람의 생각인 거니까 왜 내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저 사람의 말에 빗대어서 그래 나는 지금 집도 없고 난 차도 없고 난 직장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래 난 너무 자꾸 싫다 이런 쪽으로 왔으니까 괴로운 건데 그런 우월로 내가 이렇게 막 인지하는 거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처럼 이렇게 있기는 한데, 네. 그리고 크리님 얘기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괜찮아야 되는데 괜찮지 못한 나에 대한 의문이 있네요. 그쵸. 네. 그리고 그 괜찮아야 되는 부분은 저 친구를 이해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저 친구가 나를 깎아내리는 면에 대해서 괜찮아가 돼야 되는 거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 딱 들어온 느낌은 나를 깎아내리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야 된다? 그게 딱 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를 깎아내리는 거다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분만 나쁘지 저게 지금 나를 들어서 이렇게 내림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거였던 건데 그런 인지 없이 그냥 왜 저런 말을 듣고서 왜 내가 기분을 나빠해 괜찮아야지 그렇게 오는. 이렇게 보면 두 분의 어떤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 수박님한테는 이건 당연히 나를 지금 비교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분명하게 대놓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네. 기분 나쁜 게 맞지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한 거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응. 이걸 왜 내가 안아야 돼? 그래요. 크림님은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이게 깎아내리는 거다 아니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친구인데 어쨌든 자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쟤는 나를 확 깎아내린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네. 그리고 쟤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작아진다고 느끼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네.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이게 사실 보면 저도 이게 막 수박님처럼 얘가 완전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걸로는 안 들리거든요. 밑에 깔린 어떤 태도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친구 자체는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하철 타고 셔틀 타고 다니느라. 물론 그 밑에는 우월감이 깔려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남자 만나려니까 좀 하나는 없는 게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차를 안 샀고 이거를 내 딸은 이걸 지키고 혹은 그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유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느라 왔다 갔다가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자기 푸념이에요. 자기 푸념인데 밑에 이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우월감의 대상이 수박님이거나 크림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인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게 저는 자기한테 취해서 지금 내가 가진 우월감과 위에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에 취해서 이 컨비네이션 안에서 지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토로하고 있는데 이게 또 듣는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이면 이건 나를 향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나를 봐라.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도 자기중심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뭐 정도 차는 있겠지만 딱 어떻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그 세미님처럼 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들었다고 막 넘어져서 진짜 길에서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너무 싫다, 너무 밉다 하고 막 몇 시간씩 하고 나면 내가 왜 제가 좀 자기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가진 게 많다고 막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가워하지라는 마음이 좀 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어쨌건 두 분 다 이건 나를 깎아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한 명은 제가 나를 대놓고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 또 한쪽은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자기가 아마 나보다 높다고 우월하다고 말을 해봐야 내가 괜찮아야 되는데
왜 나는 괜찮지 못할까가 속상한 마음이 있죠.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어떤 종류의 마음일까요? 어떤 종류의 뭐 영향받고 싶지 않은 건가? 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구나. 약간 취한 자세가 다른 거지. 똑같다라는 걸 지금 느낀 게 어쨌든 나를 지금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옆에서 뭐가 와도 깎이지 않을 거고 그냥 영향받고 싶지 않아. 나를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지켜야 돼. 근데 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한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하는 게 조금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나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화내는 게 똑같이 느껴지나요? 그 어쨌든 우월함이라는 거,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 가치 안에 저를 두고 나를 이렇게 저런 말이 들어왔을 때 영향받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약간 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우월해야 하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건데 영향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 우월과 열등의 패러다임이 생겼는데 그죠? 이게 완전 제가 나를 깎았어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암만 자기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해봐야 내가 인정 안 하고 내가 괜찮으면 나도 열등해지지 않는 건데 그거에 속상해하는 내가 다시 열등해지는 네. 맞아요. 이게 우월 열등의 패러다임의 네. 여러 면모인 것 같아요. 이 말에 탁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도 그거를 그렇게 쓸 수가 있구나 하는. 근데 사실 이런 마음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사실은 영향 받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이 안 해요. 수방에는? 해요. 네, 맞아요. 그죠? 그게 저는 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역동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진다고. 네. 우월감이라는 중심 주제가 있네요. 이건 우월감과 열등감의 패러다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기 싫다 그래요. 어울리기 싫다고. 심리상담 하다 보면 왜 그러냐. 근데 또 외롭대요. 네,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보통 이런 이유예요. 돌아와서 생각이 너무 많대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맞아.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나를 어떻게 봐서 전화를 한 거야? 뭐 이런 게 너무 괴로워서 무섭대요. 그리고 가기가 싫대요.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정말 좀 의지하고 신뢰하고 좋은 또 장기간 유지되는 이런 인간관계가 없이는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서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방어를 위해서 스스로 고립을 시키게 되는 거는 반응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본심으로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들을 들을 때 항상 그 밑에 가시처럼 있는 게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오는 상처들? 그것이 항상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냥 예전에 그냥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 많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갔다 왔을 때 혹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불편함 같은 것과 돌아와서 그걸 다시 막 되뇌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은 이러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다짐까지 가는 그 과정이 되게 필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진짜로. 저는 되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가면 굉장히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늘 돌아오면 체해서 아팠었거든요. 그게 뭔가 계속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사람들하고 어떤 이렇게 양방향 소통을 하기보다는 제가 제 세계에 갇혀서 제 안에서 뭔가 이걸 하고 있느라 오히려 뭐를 해요? 이렇게? 제 손을 안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네, 뭔가 투명한 막 안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같이 있지만 각자 세계에 있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많은데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 그 대외적인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뒤에서 사람들 말 같은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아닌 척하면서 뭔가 저를 지켜왔었던 거 아닌가? 되게 그런 방어를 하느라 제가 뭘 먹어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또 방어해야 되는 상태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만남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냥 피곤하죠, 사실은. 근데 이 우월 열등감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뭔가 방어를 해야 되고, 뭐 방어는 또 공격의 네. 동전의 뒷면이기 때문에 공격 방어. 아차 잘못하면 열등해지는 상황.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표정들이 막 보여요.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 아슬아슬한 표정, 또 이렇게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표정들, 긴장한 눈빛들,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방식에서 어떤 관계성을 굉장히 파괴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세미님의 케이스로 가면 세미님이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저기에 저 친구가 시작을 했죠. 친구가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친구는 굳이 이 세미님한테 저 말을 했을까? 저 친구가 만약에 저런 말을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했을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저렇게 푸념하고 자기에게 하고 하면 만성적으로 저런 패러다임을 스스로 갖고 있겠다. 저 친구는 정말 저렇게 생각해서 차를 안 샀을 거고, 그걸 유지한 채로 위에 있는 불평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저것이 없으면 또 열등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 그 사람은 저렇게 볼 거예요. 저 렌즈로 세상을 볼 거고, 그 렌즈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미님은 고민이, 내가 그러면 비교의식을 안 가지면 되는데 꼭 비교의식을 하고 괴로워하는 내가 문제인가. 당연히 나라도 그럴 거야. 당연히 비교의식 들지. 100%야.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관점일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수박님은 그 반응으로 저 친구를 깎아내리게 됐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수박님도 이제 비교 대상이 온 거에 대한 리액션은 나도 비교 대상으로 가서 그걸 누르겠다. 이렇게 지금 전개가 가요. 네, 맞아요. 근데 깎아내리게 되면 마음은 안 상하나요? 제가 깎아내리면요. 내가 저 친구를 깎아내리면 저의 속이 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돼요? 뭐라고 깎아내려요, 이 상황에서? 쟤 너무 이상한 애다. 왜 저거는 자랑이지. 왜 자기 힘든 척 하면서 저렇게 자랑을 하지? 그냥 그렇게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들어요. 쟤가 이상한 애야. 막 이렇게. 그거 갖고 속상해하는 나에 대해서 네. 의문은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의문을 가진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이 그렇게 있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거짓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그냥 이미 저거는 거짓말인 것 같이 들려요. 자기를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은 못하겠고 그냥 뭐 하나 없는 거를 가지고서 어떤 다른 있는 걸 자랑을 하는 것 같은? 거짓말이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혼자 적어본 건데 사실 그렇지. 이제 저 친구도 이제 어떤 저런 고통이 있는 건데 이제 진짜 불편함은 정말 있는 걸 텐데 자기 세상 안에서는 그 고통에는 도저히 제가 공감을 하거나 거기에는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해버리네요. 네. 그런 면모가 있네요. 그리고 안 봐버리거나 별로 안 보고 싶어. 지금 상황을 하나 줄게요. 네. 내가 똑같이 대기업을 다녀요. 네. 난 쟤보다 월급을 좀 더 받아요. 네. 난 차도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남편도.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렇게 얘기를 해요. 난 집도 있고 지금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차까지 있으면 엄마가 시집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차는 안 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다니는 게.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느껴져요? 야 괜찮아, 하나 사. 진심 어린 고통으로 느껴지나요? 친구의 불평이? 약간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돼. 그냥 괜찮아. 뭐 약간 왜
그러면 그래 그러면 힘들겠다. 뭐죠 이거는? 크림님 어때요? 뭐 그러면 그냥 별로 곶감한 마음 없이 그냥 힘들겠다. 네 생각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라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고서 그냥 그 위로해줄 것 같아요. 네, 위로까지. 참 힘들겠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아이고. 있는 건데 저는 맞아. 이게 우리는 진짜 자기 중심성을 떠나서 뭔가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반증이 되고, 또 내가 있는 상황에 비춰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 거다라고 해석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어떤 말이나 행위를 정말 이렇게 확실할 수는 없죠.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 와 그렇네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나한테 공격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그 밑에 나는 결핍감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독적인 성향, 결핍감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기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막 그저 나를 건드리거나 공격하거나 심지어 거짓으로 하는 것 같다. 이 안에는 그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통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수박님의 반전을 보고. 네. 그죠? 네. 아까는 100% 확실해서 거짓말이야. 맞아 너무 신기한데요? 그 나중에 있을 때를 상상해보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정말 안 들어요. 그쵸. 그러네요. 이게 진짜 의심할 만한 생각이고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세미님도 저 친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니까 괴로울 거고, 내가 뭔가 저 친구가 말하는 기준에 못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도 있기 때문에 비교가 자꾸 되고 저 말이 곱같고 힘들겠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그런 거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일 수 있냐? 이건 어떤 또 다른 고집이 아닐까? 내가 영향을 받으면 받는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조금 지금보다는 좀 찌질하지 않은 나, 좀 우월한 나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윤리적인 마음에서 그 성찰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나는 왜 함께 기뻐해주지 못할까가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을 같이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대상한테 못 쓸 때와 세민이 입장에서 저 친구가 나를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못한다라고 했을 때와 저 친구는 나한테 함께 기뻐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럴 때 괴롭지? 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다르다고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던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의식도 없을 수 있이 살아야 돼 라면 저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지혜가 많고 또 이게 흔들림이 없고 동요도 없고 자의식도 많이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가치를 갖고 사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응원하고 존중해요. 저도 그런 마음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1인으로서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 자책이나 자괴감 뒤에 있는 자기 우월감이나 방어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저런 거를 받았을 때 괜찮지 않다는 거를 인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 순간 그 해로운 마음을 쓰지 않고 뭔가 나도 구제하고 타인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마음들을 쓸 수 있는 선택들은 소소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머리로 상상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저렇게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작아지는 걸 느꼈고 부럽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진짜 인정하고 그 친구한테 너무 그 친구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뭐 이런 제 감정을 직면을 했으면 오히려 되게 상황이 깔끔하게 그냥 그 상황에서 해결이 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일단 그 순간에 아 그래 내가 나는 이렇게 없는데 쟤는 저렇게 있는데 저게 좀 힘들구나. 이거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근데 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것만 없어서 좋겠다 부럽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했으면 집에 가면서 막 이렇게 되게 혼자 안 좋은 마음 쓰고 했던 것보다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친구도 약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고 제가 그걸 인정을 해줬으면 채웠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다음부터 안 그러냐도 문제의 어떤 선택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신 거 되게 공감하거든, 동의하고 휘리님이 말씀하신 거에 왜냐면 만나서 계속 괴롭고 해로운 마음만 드는 관계는 우리가 진짜 어떤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써서 상대한테 좋을 것도 없고 또 상대한테 그걸 계속 받아서 내가 괴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라고 하면 뭐 다른 기억들도 있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나 다른 마음들도 있어서 만약 관계가 소중하다 그러면 저도 그런 노력을 해보겠어요. 한두 번 아니면 이제 정말 표현도 해보고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거나 바꾸지 못한다 계속 그런다 하면 그때는 내가 이 친구라는 대상과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내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는 이게 볼 건지 말 건지 왜 계속 나는 비교해서 왜 이래 내 마음이 이상해 이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는 뭔가 분명하지도 않고 결단도 안 내고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이렇게 어물쩡 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제 보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 때는 결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열등감이라는 것에 나의 자기중심성 속으로 속 빠져서 봤을 땐 또 너무 빠르게 아까 수박님 케이스처럼 좀 너무 미리 이건 100% 거짓말이야 하면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저기를 탓하면서 또 탁 단절을 해버리게 되는 이것도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충분하진 않거든요. 이게 과연 있는 그대로일까? 아닌 면들도 우리가 오늘 좀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면이 있지 아니면 쟤는 정말 저런 마음을 사겠구나라고 그 사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관계성 속에서 뒤탈도 없고 나 스스로의 자존감도 지키는 길인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의심이 없다면 이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과연 객관적인가? 아니면 나만의 어떤 결핍이나 고통에 빠져서 뭔가를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열려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고 싫어하는 감정들을 늘 가지고 사실은 뭔가에 대한 해석에 내 중심적인 면에서 나의 히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저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해석 뒤에는 좋고 싫은 느낌이 더 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또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어떤 종류의 문화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할 때도 그 안에 분명히 투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세미님의 친구도 공감과 보편적 관점이 빠진 채로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저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나만큼 월급을 받고 차가 있는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친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없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안에 그냥 빠져서 정말 저 사람에게 나는 내 우월감을 마음껏 자랑하겠어. 혹은 적어도 아니면 그냥 자기 안에 빠져서 저 사람의 배경이나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보고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떤 관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를 막 풀어 제낀 거죠.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힘들어져요. 한 사람과 둘이 만났는데 혹은 여러 관중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이 관계성에서 자기가 가져오는 인풋에 대한 여파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건지를 배려하게 되면 자기 안에 절제가 생기는데 그 절제도 없고 딴 사람 눈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자신을 막 풀어 제끼죠. 그러면 그게 그냥 잠식을 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에 따른 결과로 할 수 없이 자기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것을
축소해야 되던가 아니면 굉장한 저항감이 들면서 방어를 하게 되던가 그다음 이제 끊어지죠. 그리고 인격이 사실은 성숙해가는 방향에는 뭐 애들러의 얘기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감각이라던가 자기 초월적인 관점, 그러니까 나만의 내가 겪은 경험, 나의 어떤 세계, 나의 이슈, 나의 고통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점, 더 자유로우면 더 자유롭고 더 초월적인 시점에서 그게 암만 나에게 기분이 나쁜 상황이더라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 게 에고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봐도 이건 성숙한 인격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 세미님처럼, 그리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전 굉장히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고 실행해보고 실천해볼 것들이 많다. 저는 요즘에는 순간순간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심리상담을 해보거나 뭐 워크숍 같은 거 해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 패턴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기만 했다고 충분하지 않아요. 알아차렸는데 그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은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차린 것이 너를 어떤 마음들이 저를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이런 걸 계속 쓰네요. 그거는 그 마음에서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긴 도움을 주지만 나의 성장이나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미약해요. 사실 우리한테는 의지나 결단의 부분도 있어서 너무 그 자기애적인 결정이나 결단,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 뭐 누가 뭐래도 흔들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우월감과 열등감의 이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순간에 소소하게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거다. 라는 것 안에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을 그치겠다. 더 먹이를 주지 않겠다. 혹은 좀 편안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다. 혹은 그때 받은 내 상처를 직면하겠다. 다루겠다. 힘든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을 하겠다. 이런 종류의 결단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을 의심한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이 뭔가 결정을 내려서 가려고 하는 의도들, 그 안에는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약간의 친절함이라던가 지금의 애로사항이나 내가 가진 마음들을 확 다 바꿔버리고 막 싹 갈아버리고 이런 막 자기애적인 욕구가 아니라 조금 더 수용하면서 인간이 가진 한계들, 나도 이러한 한계들이 있고 이게 내 마음이 좋든 안 좋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것과 함께 어떻게 잘 다루면서 가겠다는 겸허한 자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율님 말씀 들으면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많이 떠올랐는데 뭐 친구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성찰적이어도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해도 정말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이거를 더 할 거냐 말 거냐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건 결국 나의 그런 마음을 책임을 못 지는 거다라는 지점에서도 되게 많이 와닿고 너무 미묘하다. 진짜 마음이라는 게 너무 미묘한데 이걸 과연 내가 혼자 있는 그대로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너무 진짜 어려운 일이다. 내가 마음을 혼자 단속하고 조심해서 알아차리며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반영들이 많이 필요하죠. 주변 사람들 통해서 반영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배움과 익힘도 많이 필요해요. 요즘엔 디렉션이 분명하지 않은 맞아. 경우들이 있죠. 네. 가치관이라던가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떤 데는 되게 노력을 많이 들이는데 그 가는 방향이 그 길이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옆에서 자신을 잘 알아주는 친구들이라던가 지지 그룹이라던가 전문가적인 견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들이 자연 발생적인 관계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검증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치도 많이 몰락했고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시대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멜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득 제 친구하고의 관계가 딱 떠올랐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렇게 전날까지도 잘 얘기를 나누던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제 인사를 안 받아주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뭐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넌 그걸 모르는 게 문제다. 나는 너랑 더 이상 친구하기 싫으니까 말 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되게 멀어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됐었던 게 제가 무심코 했었던 얘기가 그 친구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친구가 되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더라고요. 근데 아까 절제를 얘기를 하셨을 때 여지껏은 걔가 너무 열등감이 많은 애라 나하고의 관계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끊어버렸어 하고 걔를 탓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봤고 어쩌면 내가 그 고등학교 1학년 그때 너무 주변 상황에 대한 배려 같은 거 없이 내가 지금 힘든 것만 막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아팠을 수도 있겠구나. 또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더 화가 났을 수 있겠다. 그런 것도 떠오르고 약간 내 마음을 좀 잘 단속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런 통찰을 경험적으로 같이 나누게 돼서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관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또 수박님이랑 크림이 가졌던 생각들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어서 유용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